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정도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은 고려가 멸망하기 50년 전인 1342년 경상북도 봉화 출신의 정운경이라는 사람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그의 호는 산봉입니다. 이 정도전의 집안은 세습적인 향리 집안이었는데요. 이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향부상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중앙관리로 진출한 가문, 즉 고려 말에 떠오르는 신진사대부의 일원이 된 것이지요. 정도전이 지은 부친 정운경의 행장을 읽어보면 집에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처자는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했지만 깨끗하게 처신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정도전이 아마 이 부친 정운경을 닮아서 청렴 강직한 분위기를 풍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정도전이 서울의 혈통을 타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승려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나서 또 다른 어떤 이의 첩이 되었고 그렇게 낳은 딸이 정도전의 어머니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뒤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은 타고난 두뇌와 아버지의 후원에 힘입어서 당대 최고 석학인 이세계 문화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목은 이세계 아버지와 정도전의 아버지가 친구 사이였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당시 주자학, 이 성리학은 도덕 사상을 넘어서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춘 신문학이었습니다. 이색은 원나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성리학자여서 당시 고려 젊은이들이 그의 학문을 배우고자 몰려들었죠. 정도전은 이색에게서 수학하고 있던 정몽주, 이숭인 등과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이 문과 시험에서 초장, 중장, 종장에 모두 다 장원급제를 했던 상태에서 정도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몽주에 대한 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도전은 정몽주에 대해서 선생은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평생의 친구처럼 대하시고 반드시 가르침을 주시어 날마다 듣지 못한 바를 들었다. 여러 생도들이 각자 이 학업을 연수하여 사람마다 이견이 있었는데 선생은 그 물음에 따라 명확히 분석하여 설명하되 털끝만큼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고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존경을 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정도전은 21살 때인 1362년 진사시험에 급제를 해서 이 관료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충주사록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법제 업무를 하는 정팔품 말단직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벼슬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신돈을 기용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을 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또 부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3년상을 치른다는 것은 당시의 이 풍습과는 맞지 않았는데요. 스스로 성리학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도전이 부모님 3년상을 치를 때 정몽주가 유교 경전 맹자를 권해주게 되는데요. 맹자는 낡은 왕조를 뒤엎고 새 왕조를 건국하는 역성혁명을 친송하고 있었고 이는 정도전의 마음을 흔든 것 같습니다. 자, 그즈음 공민왕이 교육기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편 정비해서 신진 사대부들을 키우고자 했고 부모님 3년상을 치르고 돌아온 정도전은 1370년인 공민왕식 9년 스승 이색과 정몽주의 천거로 성균관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를 길러내면서 개혁의 의지를 보이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374년인 공민왕 23년 공민왕이 암살당하게 되는데요. 그 뒤 우왕을 옹립한 이이님의 이 보수파 정권이 공민왕의 개혁을 전면 무산시키고 반원 정책의 노선도 친원 정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전에게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게 하는데요. 정도전은 나는 마땅히 원나라 사신의 묵을 베어오리라. 그렇지 않으면 원나라 사신을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 하며 저항하는 말을 했고 그 이듬해
정몽주 등의 신진 사대부들과 함께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됩니다. 당시 정도전은 34살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나주 해진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또 맹자를 읽으며 훗날을 기약하게 되는데요. 그의 유배지에 10여 호의 천민 집단이 사는 부곡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천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천민들이 생각보다 유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김성길이라는 자는 글자를 약간 알았고 그 아우 김천은 담소를 잘 나누었으며 서한길은 사투리, 속담, 여항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하면서 그의 유배기에 천민들의 뜻밖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이 부곡민들은 정도전에게 아첨과 아부로 벼슬자리를 하다가 죄를 얻었습니까? 네, 자기 몸만 돌보고 처자만 보호하다가 죄를 얻었습니까? 자만심으로 거들먹거리다가 적국을 만나 도망치는 바람에 죄를 얻었습니까? 하면서 유배를 오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유배를 올 만큼의 죄라는 건 바로 이런 죄인 것이죠. 여기서 정도전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기록을 더 살펴보면 부곡민들은 훌륭한 성품들이 있었으니 동리 사람들은 순박하고 허영심이 없으며 힘써 농사짓기를 업으로 삼았고 형제가 한 집에 살기도 하고 모두 술을 잘 마시며 담소하는 것을 즐겼다. 이들은 나를 성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내가 머물던 집 주인인 황현은 술을 잘 빚고 술을 즐겼으며 술이 익으면 반드시 나를 먼저 불러 함께 마셨다. 마을 사람들도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놀고 철마다 토산물을 얻게 되면 반드시 술과 음료를 가지고 와서 한껏 즐기고서 돌아갔다. 내가 찬찬치 못하고 너무 고지식해서 세상에 버림을 받아 귀양살이를 와 있는데도 동리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두텁게 대접했다. 정도전은 인정스러운 이들의 행동에 진심으로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려의 민, 그러니까 백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되죠. 정도전은 3년 만에 유배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유배를 떠났던 이 동지들은 모두 관직에 복직을 했지만 정도전만큼은 복귀를 하지 못합니다. 이 검문세족들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경북 영주로 내려갔다가 충북 제천으로 갔다가 다시 오늘날의 서울로 옮겨서 지내게 되는데요. 서울 삼각산 아래에 있는 삼봉제를 짓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정도전의 호가 삼봉이잖아요. 왜 삼봉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정도전의 호가 삼봉인 것에 대해서 정도전이 사실은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 외가가 충북 단양이라는 겁니다. 충북 단양에 도담 삼봉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어서 굉장히 애착이 깊었기에 자신의 호를 거기서 따왔다라는 것이 이 학계의 정설로 그동안 받아들여져 왔었는데요. 다른 주장을 하는 학설이 생겨납니다. 삼봉이 지금의 그 서울 삼각산을 가리킨다라는 학설인 것이죠. 삼각산 아래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살았기에 이 삼봉이 도담 삼봉이 아니라 삼각산 삼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산에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라고 요 삼봉이 있는데 이 삼봉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삼봉집에 실린 삼봉에 올라 경도의 옛 친구를 추억하며 라는 시가 있는데요. 단정하게 앉아있다가 먼 그리움이 일어나 삼봉마루에 오르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봉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북 쪽으로 이 개경의 송악산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를 추억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여러 시에 등장하는 삼봉을 생각해보면 그의 호가 삼각산 삼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실으시나요? 자, 이렇게 삼각산 아래에 자리를 잡은 정도전. 하지만 정도전을 시기한 재상이 삼봉제를 헐어버려서 다시 부평으로 옮겼는데 또 거기에 별장을 짓겠다는 세력가가 나타나서 또 제욕을 철거해버리면서 또다시 김포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정도전은 여러 가지 일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유랑과 걸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은 고려를 뒤집을 역성혁명을 구상하기에는 최적의 시간들이었으며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관직에서 쫓겨나서 8년이 지나 불혹의 나이를 넘기게 되자 정도전은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자 하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83년인 우왕 9년 그 귀인을 찾아서 동국면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이성계 장군의 군영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정몽주라고 하죠. 정몽주 역시 삼봉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안다 하면서 이 정도전에 대한 믿음을 보였고, 두 사람은 나이와 상황을 넘어서 어떤 막역지우,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하는 벗인 동시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도전은 실력과 명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느 파벌에도 속해 있지 않은 신흥 세력 이성계가 자신의 동아줄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난 이성계에게 정도전은 훌륭합니다. 이만한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성계가 무슨 말이요? 라고 되묻는데요. 정도전이 이 정도면 왜구를 격퇴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말머리를 돌립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정도전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책략가 정도전과 무장 이성계는 이렇게 42살, 49살 나이로 만나게 된 것인데요. 뛰어난 머리는 있지만 힘없고 백없는 정도전, 또 뛰어난 무용과 군대는 있지만 책략을 꾸밀 머리가 없었던 이성계, 두 사람은 이렇게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세상을 뒤집어보자 하며 이 두 사람은 무언의 약속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성계가 이 정도전의 정계 복귀를 도왔다라고 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 두 사람이 만난 이후 정도전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정계 복귀에 성공하게 되었고, 또 1384년에는 명태조 주원장의 탄신을 축하하는,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끄는 사신단에 합류를 해서 명나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음모가 있었어요. 조정에서 정몽주와 정도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제의 탄신일이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실 명의 수도인 금능까지 가는데 90일이 걸리는데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낸 거예요. 자, 이를 잘 알고 있던 두 사람은 밤낮으로 막 달려서 기한 내에 금능에 도착을 했고, 명에 억류되어 있던 그 전임 사신들까지 데리고 고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78년인 우왕 13년 공민왕 사후 우왕을 옹립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인임이 실각을 하고 채영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인임 세력을 제거한 채영은 이성계를 정치적 동반자로 선택을 해서 이성계가 중앙 정치의 실권을 잡은 듯 했지만, 우왕과 채영이 요동정벌을 선언하면서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성계는 전쟁 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대를 했지만 채영과 우왕이 밀어붙이면서 결국 요동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 다음 일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388년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면서 이성계가 개경을 함락시키고 채영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왕까지 폐위시킨 이성계 일파, 이 역성혁명의 설계자 정도전의 야망은 이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위화도 회군을 기획한 것도 정도전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책사로 위화도 회군, 그리고 창왕의 폐위와 공량왕의 옹립을 계획하는 등 거사의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한 조정에서 정몽주 역시 승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는 최종 목표지가 다른 만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전과 정몽주는 막역지우에서 최강의 정적으로 변모하게 되지요. 1390년인 공양왕 2년 5월 명나라에서 사신으로 갔던 조반이 귀국을 했는데, 조반은 이성계의 독주에 반발한 누군가가
파평군 윤희와 중랑장 이초를 명나라에 보냈는데 이들이 황제 주원장에게 가서 이성계를 공격할 군사를 요청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이성계가 정도전을 명해 보내서 윤희와 이초의 고변이 거짓말이다라는 해명을 하고 정도전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사건의 배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이색, 우현복, 이종학, 권근, 이숭인, 하륜 등이 배후로 지목되는데요. 이들은 청주로 유배돼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몽주가 나서서 죄상이 명백하지 않는 이들이므로 사면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양왕에게 요청을 했고 결국 이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몽주도 반격에 나서는데요.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신진사대부를 윤희 이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해서 처벌을 요청한 정도전을 탄핵하고 그를 고향인 봉하로 유배 보냈고 다시 나주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러는 사이 이성계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세자를 막기 위해서 개경을 떠났는데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정몽주, 공양왕에게 이 정도전, 조준 등 이성계 일파의 핵심 인물을 처형해야 한다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하지만 공양왕은 그들을 처형하기엔 너무 심약했어요. 이들을 처형하는 대신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자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몽주는 이들을 국문하면서 절대 이들을 살아남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그때 정몽주가 없어져야 역성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결국 정몽주를 죽이면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공양왕은 정몽주를 잃은 후 이성계 일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양위를 선언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392년 7월 17일 마침내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당시 정도전의 나이 51세였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 직전과 개국 후에 권력을 쥐게 되면서 역성혁명에 반대해서 은거한 사람들은 절대 품지 않고 내쳤으며 숨은 인재들을 발탁하지 않았고 반대파들을 집요하게 숙청합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 직후 역성혁명에 동참하지 않은 고려의 신하 56명을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고요. 대대적인 숙청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인물로 이색과 우현보를 꼽습니다. 이색은 누군가요? 정도전의 스승이었고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현보는 정몽주가 피살되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했던 인물이었죠. 사실 정도전은 무인도로 이색을 보내서 그를 익사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내가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여러 섬으로 나누어 기양을 보낸다면 신임을 잃는 길이다. 무인도로 기양을 보내면 의복과 음식은 어찌 얻겠는가. 반드시 모두 굶주리고 헐벗어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색의 유배지를 무인도가 아닌 장흥으로 옮기면서 이 정도전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이색의 재능을 특별히 아껴서 한산백으로 봉하고 조정에 나와서 일을 좀 해주시오 하면서 출사를 권했는데 이를 고사한 이색, 어느 날 배를 타고 유람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아파서 배 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사망이라서 타살이 아닌가, 이 타살에 정도전이 개입해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